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2m 거리 두기를 하는 등 이런 거를 지켜야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19가 비말로 전파됐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수칙들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19가 공기로도 전파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이보다 더욱 철저한 방역 수칙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의 공기 감염 그 사례는 해외에서는 좀 여러 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최근 국내에서도 공기 중 전파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이 경기 파주시의 스타벅스 집단 감염 사례였습니다. 이 확진자가 2층 에어컨 바로 앞에서 2시간 반 동안 머물렀는데 같은 층에서 무려 26명이 감염이 된 겁니다. 예. 2층 이용자가 120명이었으니까 양성률이 무려 21.7%에 달합니다. 예.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이 대화하던 중에 배출된 에어로졸이 에어컨 바람을 타고서 매장 곳곳으로 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에어로졸이 감염의 확산의 원인이었다는 건데, 자, 그런데 이 에어로졸 비말과는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말이 침방울인데요. 이것보다도 더 작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 입자가 에어로졸입니다. 그렇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입자의 지름이 5마이크로미터보다 크면은 비말, 그리고 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으면은 에어로졸로 칭합니다. 머리카락의 직경이 한 100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에어로졸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입니다. 네, 만들어지는 경로 중 하나는요. 먼저 크기가 작은 비말이 형성이 됐는데 여기 속에 있는 수분이 증발을 하면서 이 무게가 가벼워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공기 중에 부유하는 형식으로 이 에어로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 에어로졸 감염이 가능하다는 거는요. 공기 전파가 가능하다는 표현이랑 동일한 거고요. 네. 또 거리와 무관하게 퍼지고 또 밀폐된 공간이면은 그 공간 전체에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19가 에어로졸, 그러니까 공기 전파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은 그 연초부터 제기가 됐었는데 그때는 큰 힘을 얻지는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에어로졸 감염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거가 말씀하신 대로 이 연초, 이 팬데믹 이전인데요. 네. 중국 상하이시 민정국이 지난 2월 8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확정적인 코로나 감염 경로가 직접 전파, 그리고 또 에어로졸 전파, 그리고 접촉을 통한 전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직접 전파나 접촉을 통한 전파는 널리 알려지고 또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에어로졸을 통한 전파를 공식적으로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후에 몇 달 동안이나 이 WHO나 국내외 과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7월 6일에 이르러서야 전 세계 32개국 과학자 230여 명이 WHO에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요. 예. 코로나19의 공기 감염 가능성을 제시를 하면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수정을 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네.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의학계와 세계 각국의 방역 당국이 코로나19의 공기 감염 가능성을 인지해야 한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예. 공기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을 지지한다. 이게 요지입니다. 예. 또 숨쉬거나 말하고 기침할 때 발생하는 미세 입자가 1m나 2m를 넘어서 심지어 특정 조건에서는 수십 미터까지 날아간다 이런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예. 결국에 이 WHO 등 세계 방역 당국이 손 씻기와 거리 두기를 지금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부족하다면서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WHO는 코로나19가 비말로 감염된다 이 견해만을 고수해 왔는데 이렇게 의사들이 공개 사안을 보내면서 공기 전파 가능성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 WHO가 이 코로나19의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을 공식 석상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WHO 감염통제국장이 지난 7월 7일 이 언론 브리핑에서 공공장소, 특히 혼잡하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폐쇄된 환경에서는 공기 전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cknowledge that there is emerging evidence in this field, as in all other fields, regarding the COVID-19 virus and pandemic. And therefore, we believe that we have to be open to this evidence and understand its implications regarding the modes of transmission and also regarding the precautions that need to be taken.
And our group, together with the experts who are part of it, really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research in the field of different transmission routes, and in particular through droplets of different sizes, and understanding really what is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is. And also understanding the dose of the virus that is needed, in particular in this route of transmission that is the aerosol or airborne transmission. 네, 우리 방역 당국도 이때서야 공식 석상에서 이 에어로졸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공기 전파, 에어로졸 전파를 이제 결핵이나 뭐 홍역 이런 걸 들고 있는데요. 결핵 같은 경우는 이제 객담이나 뭐 이런 비말이 기침을 할 때 비말이 나가고 그게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이제 수분이 있고 무게가 있으니까 이제 표면에 가라앉게 되고 가라앉으면은 그때는 수분이 또 증발을 해서 그 비말 핵이라고 하는 비말 안에 바이러스, 그러니까 세균 덩어리 같은 게 수분 없이 말라서 조그만한 핵 형태로 남아 있다가 그게 공기 중에 부유하다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그런 사례를 비말과 비말 핵이라는 형태로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인 경우에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더 밝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이 에어로졸의 그 감염 위험이 큰 곳으로 화장실이 지목됐다는 보도를 또 전해드렸었는데 그 직접 취재하셨잖아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화장실을 통한 감염이 처음 주목을 받은 게 지난 2003년의 사스 때였습니다. 네.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무려 230명 이상이 단체로 사스에 집단 감염됐는데요. 예. 조사 결과 확진자의 대소변에 포함된 바이러스가 에어로졸 형태로 화장실 배수구를 타고서 아파트 전체에 퍼진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퍼진 현재 시점에 다시 한번 이 화장실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나왔습니다. 중국 연구진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변기물을 내릴 때 에어로졸이 발생을 하는데 생각보다는 뭐 빨리 더 높이 퍼지고 또 오래 가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네. 시뮬레이션 영상 함께 보시겠는데요. 먼저 남성의 소변기 영상입니다. 물을 내리니까 미세한 에어로졸이 떠오르는 것이 보이는데 예. 이 계산에 따르면 이 입자들 가운데서 60% 가까이가 소변기 밖으로 퍼졌습니다. 예. 또 불과 5.5초 만에 이 입자들이 성인의 허벅지 높이인 0.84m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화장실에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다면 이 입자들이 더 멀리 퍼져서 충분히 호흡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 다음에 좌변기의 경우를 보실 텐데요. 물을 내릴 때 에어로졸이 35초 만에 무려 0.93m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 소변기보다 조금 더 높이 떠오른 건데 그러네요. 문제는 좌변기니까 앉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만약에 같은 변기를 사용했을 때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높이라는 겁니다. 네. 이 호흡기 바이러스가 대소변에서 검출되는 게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환자에게서도 꾸준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소변에 있던 바이러스가 변기가 물 내릴 때 에어로졸이 돼가지고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설명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 있는데 무거운 것들은 떨어지지만 그 중에는 굉장히 작은 에어로졸 형태의 바이러스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서너 시간은 공기 중에 생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흡입을 하게 되면 바로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 연구팀은 화장실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고 말을 했고요. 예. 또 변기물을 내릴 때 꼭 뚜껑을 닫아야 하고 또 뚜껑이 없는 변기에는 이런 에어로졸 확산을 막을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예. 예. 자, 공중 화장실은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에어로졸이 발생할 확률도 커서 더더욱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처럼 공중에 떠다니는 작은 입자만으로도 미세한 입자만으로도 감염이 된다면요. 주변에 사람이 없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좀 더 대처 방법 상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전문가들은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 착용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KF 마스크든 비말 마스크든 관건은 올바른 착용 방법이 중요한 건데요. 마스크가 이 코나 입 사이에 이 사이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얼굴에 꼭 밀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정 실험을 통과한
제품이라고 해도 자기 얼굴에 딱 맞도록 쓰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무용지물이라는 거지. 그 틈 사이로 엄청나게 많은 에어로졸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 마스크를 자기 얼굴에 딱 맞게끔 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이제 요 코 부위라든지 턱 부위가 혹시 이렇게 벌어졌는지 매 순간마다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본인이. 네.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오직 에어로졸은 어디로 들어야 되느냐면은 부직포를 통해서만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의 그 포집 효율 때문에 잡힌다고. 네, 화장실 같은 밀폐된 공간에 가면은 꼭 이 마스크 착용을 개인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이 틈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이 개인 방역 수칙으로는 이런 마스크 착용을 올바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밀폐된 공간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건물은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런 기존 방역 수칙은 더욱더 철저하게 지키고 또 과학자의 요구대로 이 방역 당국은 추후에 에어로졸 감염을 막을 수칙들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그 말씀해주신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방심은 금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